안녕하세요, 원대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 벨로스터 신형 2세대죠 JS 1.4하고 1.6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시승했던 소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벨로스터 신형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그런 소감들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좀 기대라든가 호기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제가 실제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하고는 좀 간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감한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아주 소규모 채널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바닥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솔직한 자기 목소리를 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그냥 일개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 하고 싶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솔직한 얘기를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차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형 벨로스터에 대해 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나 좀 꿈을 꾸고 계신 분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형 벨로스터 시승 소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승을 하기는 했는데 시승 과정에 영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차량 설치형 카메라 설비 같은 게 없기도 하고 또 1.6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시승차를 제가 탄 거기 때문에 시승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시승하는 과정에 시승 영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포르자 7 플레이 하면서 시승 소감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플레이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승했던 차량은 벨로스터 1.4 터보, 신형 1.4 터보였습니다. 1.4를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거의 하루 정도 한낮일, 낮 시간에 이용을 했습니다. 벨로스터 1.4를 처음 시승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느꼈냐면요. 차가 상당히 평범하다. 벨로스터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소형차다. 요즘 나오는 평범한 소형차다.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차가 스포티한 그런 차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었고 그냥 평범하고 출력도 평범하고 운전감도 평범하고 많은 부분이 그냥 평범했습니다. 제일 먼저 느껴졌던 거는 일단 하체가 좀 딱딱했는데 그래서 도로의 요철 같은 게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먼저 느껴졌고 그 다음에 주행 성능 부분 출력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1.4 터보의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놔뒀을 때는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노멀 모드로 놔두면은 그다지 그렇게 출력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생활 용도에서는 무리가 없는데 그냥 스포티하게 좀 확 나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스포츠 모드에 두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그냥 근근히 그냥 보통 딱 맞춰가지고 다니는 그 정도 출력이었어요. 차 무게가 1300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간신히 딱 맞는 정도의 엔진이다. 그냥 일반 생활용 차량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몇 번 바꾸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스로틀 이 반응의 그 정도를 좀 변화시켜 줬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어 변속 타이밍이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맞춰줬다는 것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그 차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로틀을 급하게 열어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포츠 모드고 그러면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확실히 힘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도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과하게 이제 기름을 퍼부으면서 이제 좀 밀어붙인다는 그런 건데 1.4 같은 경우에는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엔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그게 생활용 일상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맞는데 매칭이 맞는데
뭐 펀카라든지 뭐 벨로스터가 주는 그런 이미지, 요즘에 벨로스터가 많이 선전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4에서는 일단 출력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또 1.4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1.4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는데 패들 시프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1.4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도 패들 시프트를 옵션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패들 시프트를 넣을 가치가 없는 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패들 시프트 넣고 싶으면은 1.6 터보를 사라, 이런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러니까 패들 시프트가 넣어봐야 여기엔 별 의미 없다, 그런 얘기도 되는데, 제가 타보니까 1.4에서 그 출력도 그냥 간당간당한데 거기다 패들 시프트까지 넣어가지고 해도 사실 뭐 큰 효용성이나 뽀대가 안 납니다. 그리고 1.4 사는 사람들이 그 패들 시프트를 필요하다고 아니면 재밌다고 여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안 넣은 것 같은데, 1.4에서 일단 출력은 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체가 그냥 딱딱했다,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뭐 벨로스터가 요번에 신형이 되면서 좀 많이 이뻐졌다, 그런 얘기는 많았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전면부는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근데 요즘에 현대차들 나오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닮아 있는 그런 전면이었고요. 근데 후면은 뭐 그렇게 저는 좋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후면이 무슨 개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예전에 벨로스터 1세대는 개성은 확실히 강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됐습니다. 그냥 생활용 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남은 거는 그대로 이어진 거는 뭐냐면 실루엣은 이어졌습니다. 이 차량 실루엣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 벨로스터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은 비슷한데, 이렇게 후반부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깎여 있죠. 거기가 눌려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짐 실을 공간이라든지 뒷좌석에 뭐 머리 위에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불편한 거는 뭐였냐면은 이 문이 3개라는 거. 문이 3개라는 거, 제가 이거를 실제 체험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짝 2개 있는 쿠페보다는 문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다행이냐, 문 2개면은 얼마나 불편한데 문 하나 더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막상 실제로 이걸 타고 여기저기 가보고 마트에도 가보고 해보니까 문이 3개 있는 게 확실히 불편해요. 문 4개 있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3개 있는 게 확실히 불편하고, 문 한쪽에는 그 문이 1개만 있고 한쪽엔 2개가 있는데, 그 한쪽 면을 봤을 때 그 스포티한 외관을 위해 가지고 문 원도를 해놨는데, 그게 과연 이 차에 꼭 필요한 건지,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그게 있어야지만은 이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꼭 필요하겠지만은, 이 차의 다른 성능이나 모든 조건, 제반 조건들을 봤을 때는 과연 그 문짝 하나를 고집해 가지고 이 3도어로 가는 게 이게 필요할지,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왜냐면은 써보니까 불편해요. 문이 없기 때문에, 그쪽 편에 문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 뒷좌석에 사람이 꼭 타고 내리고 뿐만 아니고 뭐 짐을 놔두고 할 때도 한쪽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게 확실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문이, 그 운전석 쪽에 문이 크기 때문에 이게 도어가 열리는데도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편했고, 근데 제가 이걸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차가 만약에 그런 불편함을 상쇄할 수 있는 뭐 매력, 어떤 성능적인 그런 다른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불편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함을 상쇄시킬 만한 다른 장점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뭐 대신 이 차가 뭐 고성능이니까 아니면 스포티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래도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 뭐 1.4에서는 그러니까 그 외관적인 디자인에서 불편함이 좀 있었다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그렇게 특출나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게 다른 일반 뭐 요즘에 현대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개성이 훨씬 강합니다. 강하지만은 그렇게 되게 특이한 모양이라는 거는 또 아니에요. 아니고 뭐 옆쪽에 이 라인이라든지 휠하우스 위쪽에 이렇게 라인 같은 그런 건 좀 특이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특이한 차는 아니다. 그렇고 또 꼭
3도어로 갈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1.4를 제가 시승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와인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좀 도로가 좋은 곳으로 가서 제가 속도를 조금 올려봤어요. 올려봤는데 많이는 안 올렸고 제가 한 120 정도로 속도를 올렸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차가 한 120에 올라가니까 엄청 통통거려요. 차가 통통통통 거리면서 이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 120밖에 안 됐는데도 컨트롤 하기에 불안감이 몰려오는 느낌 혹시 아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상으로는 속도를 더 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느낌이 드니까요. 예, 120만 됐는데도 컨트롤 하기가 내가 어려워진다. 상당히 어렵고 이게 조금 어떤 위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차가 주는 그런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차가 120 갔는데 겨우 120에서 이렇게 막 불안감을 느낄 정도고 더 이상은 뭐 밟기도 싫다 이런 게 된다면은 이거는 뭔가 확실히 내가 상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확 깼습니다. 예. 벨로스터가 120에서 이렇게 이런가? 이게 1.4에서 그런가?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1.4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그 차가 물론 렌터카에서 상태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브레이크 상태가 브레이크 성능이 제 기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속되는 느낌이라든지 차가 가지고 있는 출력에 비해서는 브레이크가 너무 나빴어요. 너무 나빠서 좀 위험하다. 이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또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그 차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차가 렌트카였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브레이크 성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들링이 그렇게 좋다. 그것도 저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예, 핸들링이 뭐 좋다. 그것도 특별히 못 느꼈고 그냥 뭐 평범했습니다. 차의 성능 대부분이 차의 특성 대부분이 평범했고요. 디자인도 뭐 그렇게 큰 임팩트는 못 받았고 예. 전체적으로 차가 좀 무겁다. 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그렇게 기민하지가 못했다. 예,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4 터보 신형 제가 1.4 터보 신형 소감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1.4에서 그런가 1.6 터보는 좀 다르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4 터보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의 약간 마이너 버전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일드하게 생활용으로 나온 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1.6 터보를 두 번이나 더 시승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6 터보 시승 소감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 1.6 터보를 제가 타봤는데 1.4 터보에 비해서 확실히 출력이 낮습니다. 예, 엔진이 뭐 마력수가 훨씬 높으니까 당연한 건데 기본 모드에서도 출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예, 뭐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력이 막 힘 좋다 막 남아돈다 이 정도는 아니고 무리 없이 쫙쫙 나가네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잘 나간다 정도 되는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약간 여유가 있어 가지고 뭐 그냥 편하게 경쾌하게 달리네 요 정도. 뭐 신나게 달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리고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 소리도 꽤 괜찮았습니다. 엔진 자체 소리도 뭐 꽤 괜찮았고 1.4는 사실 엔진 소리가 뭐 그렇게 말 별로 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1.4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가상 사운드 기능 이거 들어있죠. 가상 사운드 기능 들어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에 딱 한번 신기했는데 딱 틀어보고 나서 조금 있다 바로 실증 났어요. 그냥 자동차 레이싱 게임에 나오는 그런 소리를 그 스피커로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 자동차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 뭐 게임하면 맨날 듣는 소리인데 그걸 뭐로 켜놓고 다닙니까? 그래서 저는 금방 실증이 나더라고 그 소리가. 그래서 바로 꺼버렸고 그 가상 사운드는 저 같으면 절대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게 들어있으면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을 계실 건데 저도 궁금했는데 가상 사운드 별거 아니었어요. 예, 가상 사운드 저는 금방 실증 나서 바로 꺼버렸고
차 소리 같은 경우에 1.6 같은 경우에는 1.4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소리 꽤 괜찮은 느낌의 소리가 났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성능이겠죠. 차체의 그 하부 그 단단한 느낌 같은 게 뭐 비슷합니다. 1.4랑 비슷한데 1.6이 조금 더 나았어요. 약간 더 조금 더 강성이 조금 더 느껴졌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6이랑 1.4랑 달랐고 조금 더 달랐고 근데 출력 같은 경우에는 1.6이라고 해도 출력이 엄청 좋다 이런 거는 까지는 아니에요. 출력이 좀 뭐 괜찮네 요 정도고 그렇게 막 출력이 남아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들링이나 뭐 그런 부분은 1.4랑 같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핸들링이나 그런 부분 똑같고 자, 제가 이제 또 1.6에서 충격적인 부분 말씀드릴 건데 제가 1.6으로도 또 120까지 올려봤는데 제가 아까 1.4에서 차가 통통 튀고 불안감이 몰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도 똑같아요. 120 올리면은 똑같이 통통 튀고 이게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같이 몰려와요. 120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120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펀카라는 거지? 펀카라는 게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어디가 재밌는 거야? 핸들링 그냥 평범합니다. 그다음에 가속 성능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120만 되면은 이게 안정성이 뭔가 불안해진다? 이러면은 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뭐 80km, 100km로 그냥 졸졸졸 그냥 생활용 차잖아요. 생활용 차인데 뭔 스포츠 코어가 어쩌고저쩌고 스포츠 이미지 그러면 외관만 스포티하게 만든 거지 차는 그냥 똑같은 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차 성능은 그냥 일반 아반떼 있죠. 현대 기본 아반떼 그거랑 큰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반떼 스포츠라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엔진 조금 출력 높은 엔진 들어간 거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i30 있죠. i30에서 엔진 출력 휘발유 엔진 출력 1.6T 짜리 있죠. 그거랑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고 똑같은 뭐 그런 서스펜션이랑 거의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럼 i30랑 벨로스터랑 다른 게 뭡니까? 없어요. 없고 다른 거는 차체 외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i30하고 벨로스터하고 차이가 그거밖에 없으면 i30는 제가 봤을 때 i30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i30는 벨로스터보다 불편한 점이 적거든요. 문이 더 많고 공간도 조금 더 넓고 뒤쪽 공간이 넓죠. 그래서 i30가 더 낫잖아요. 근데 단지 분위기 외관 분위기가 i30는 그다지 스포티하진 않고 벨로스터는 스포티하다는 거 그 차이인데 외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한 소형차예요. 소형차 생활용 소형차를 뭔 스포츠카 선전하듯이 그렇게 선전하니까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카 같은 거를 스포츠카라고 선전을 해야지 아니면은 또 일반용 차래도 또 달리기 성능이 좀 특출 나가지고 진짜 펑카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 차를 그런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 벨로스터는 되게 평범해요. 평범하고 다른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이랑 많은 부분을 공유해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차거든요. 그냥 외관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포티한 차로 이미지를 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또 기대를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요즘에 뭐 벨로스터 2세대가 나오고 이거 그동안의 차 같지 않다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혹했는데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번에 이 벨로스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다른 그 유튜브 채널들에서 그 솔직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만 하면은 좋은 장점만 얘기하면은 뭘 못 하겠습니까? 미사역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면은 뭘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솔직하게 이 차가 일반 생활용 차랑 뭐가 다른가?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차를 갖다가 존재 의미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물론 아직 벨로스터 N 지금 시점에서는 N 출시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유보를 해둘게요. N이 나와서 만약에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면은 벨로스터 전체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N 모델을 제외하고 벨로스터 1.4 터보,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스포티한 차는 아닙니다. 그냥 생활용 차인데 외관만 좀 그런 이미지를 줬다. 예. 그러니까 아반떼가 난 지겨워서 못 사겠다. 아반떼 너무 똑같아. 싫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벨로스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반떼랑 똑같은 차인데 외관은 다르다. 예. 그게 제일 좀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것 같아요. 아반떼와 같은 차인데 외관은 달라요. 이게 벨로스터예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앞으로 세대에 돼가지고는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차가 진짜 외관이 다르다. 그것만으로 이래가지고 먹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성능 면에서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엔진에다 똑같은 뭐 하부 그 차체에다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같은 걸 사용하면서 외관만으로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 그게 먹혀가지고 그걸 만족하고 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 그렇게 외관만 다르다면은 그게 더 언밸런스한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차체 성능도 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외관 다르니까 이걸 사서 튜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오산인 것 같아요. 튜닝용 시장은 예, 그 사람들은 그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세계니까 그거는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차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차의 성능, 예, 주행 성능이든지 뭐 조향 성능이든지 아니면 출력이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걸 가지고 이미지 장사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벨로스터를 차라리 그냥 아반떼하고 비슷한 차량이지만은 예, 외관은 좀 다릅니다. 외관에 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은 그게 솔직한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과장된, 제가 봤을 땐 좀 과장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벨로스터를 스포티한 차, 펀카라고 포장했을 때는 그거는 오히려 글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역효과가 나지 않나 싶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잖아요. 벨로스터 1세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터보 모델이 몇 년 뒤에 나왔거든요. 그나마 그때는 그냥 NA 모델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벨로스터 그 강한 개성에다가 평범한 진짜 평범한 주행 성능의 차를 내니까 사람들이 실망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벨로스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죠. 한동안. 예. 근데 요번에 2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벨로스터 달라졌어요 이랬는데 벨로스터 기본 모델들은 예, 벨로스터 이전 터보 모델 있죠. 2013년 무렵에 나온 터보 모델 그거랑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좀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외의 이야기도 조금 더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벨로스터에는 1.6 터보에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 터보는 기본적으로 7단 DCT거든요. 예. DCT 소감은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DCT 괜찮았고요. 변속 느낌도 좋았고 거기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으니까 그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예, 조금 약간의 수동 기어 조작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조절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좋았습니다. 예, 패들 시프트가 들어있는 점은 좋았고요. 그렇지만은 i30에도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죠. i30에서 가솔린 1.6 터보 모델에 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니까 벨로스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고 저 같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i30하고 벨로스터를 놓고 본다면은 i30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차 중량에서 i30 쪽이 조금 더 무겁긴 합니다만은 편의성이라든지 뒤쪽에 적재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i30가 더 장점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출력이나 뭐 그런 부분 똑같습니다. 엔진도 똑같고 완전히 엔진도 튜닝이 뭐 한쪽이 더 됐다거나 하는 게 없이 똑같은 사양의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관만 봐서는 저는 문 세짝이라는 그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 고성능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차인데 뭐로 불편한 차를 탑니까? 그냥 스포티한 이미지 때문에 예. 외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외관이 아무리 스포티하면 뭐합니까? 입소문이 나서 저 차는 그냥 평범한 차다 이러면은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래서 벨로스터에 대한 그 어떤 제가 가졌던 환상 같은 게 그냥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아직 벨로스터 N이 출시 전이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이 일반 벨로스터와는 확연히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벨로스터 전체 이미지도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그때는 꼭 벨로스터 N을 구입해야 되지 벨로스터를 구입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요. 벨로스터를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분은 제가 생각에는 이런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차를 어차피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개성 있는 차를 사고 싶다. 외관 나는 좀 개성 있고 이쁜 차를 사고 싶다. 그런 분은 벨로스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벨로스터라는 차는 이 차를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차는 아니고 어차피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차 살 때가 돼가지고 차를 한 대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냥 뭐 아반떼나 i30가 싫어서 나는 벨로스터를 사야지. 난 소나타나 아반떼가 너무 평범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차지 내가 꼭 벨로스터를 사야 되겠다. 이럴 것까지는 아직은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N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만약에 벨로스터 N이 나와서 좀 특별한 차가 된다면은 그때는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벨로스터 1.4 터보, 1.6 터보는 그냥 차 한 대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냥 고르는 차 정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6월 달에 벨로스터 N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일정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벨로스터 가격이라든지 그런 세부 정보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엔 출력이 일단 270마력 정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른 성능들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부 서스펜션이나 이런 쪽도 많이 좀 개량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또 좀 경량화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한 바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 경량화라는 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량화가 얼만큼 일어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벨로스터 N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고 왜냐면은 가격이 이제 거기서 몇백만 원 올라갈 때마다 또 다른 경쟁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벨로스터 N으로서는 또 판매적인 면에서 입지가 또 좁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있길 바랍니다. 있길 바라고 사실 저는 이 벨로스터 1.6만 해도 펑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상에서 운전했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차 요즘 나오는 현대차하고 거의 준하는 성능인데 약간 조금 더 낫다 그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는 펑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벨로스터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시승해 보신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요번에 시승을 한다고 해가지고 총 3일의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시승하시고 시간 투자를 하실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테스트 해보시고 싶으시면 시승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한 얘기랑 얼마나 다른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벨로스터 N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1.6 쪽에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지 마시고 벨로스터 N에 집중하시는 편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벨로스터 N이 얼만큼 잘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벨로스터 N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결론은 벨로스터 N이 얼만큼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벨로스터 1.4와 1.6은 벨로스터 N의 출시에 기대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주인공은 벨로스터 N이 될 것 같은데, 예, 벨로스터 N의 성능은 일단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벨로스터 N이 나오길 기다려서 벨로스터 N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고 벨로스터 N 시승 소감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제 예상보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신형 벨로스터를 제가 시승해 본 제 솔직한 소감을 가장 최대한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다음에 벨로스터 N을 시승하면은 빠르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원더데이였습니다.